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감정보다 논리를 따르고 본능보다는 계산을 한다고 믿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봅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믿는 많은 순간들조차 사실은 무의식적인 본능의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모가 눈가에 진한 아이섀도를 바르고 나온 걸 보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굳이 눈 주변을 어둡게 칠할까? 볼은 붉게, 입술도 붉은 계열로 눈에는 색을 더하는 화장법이 거의 공식처럼 굳어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왜 그렇게 화장을 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예쁘니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단순히 예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본능과 진화의 흔적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어떤 여자가 매력적이냐고 물어보면 답은 정말 다양합니다. 피부가 깨끗한 사람, 생기 있는 목소리, 붉은 볼, 도톰한 입술, 가지런한 치아, 윤기. 나는 머리카락, 풍만한 몸매, 잘록한 허리까지. 기준은 달라도 사실 이 모든 조건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건강함,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번식 가능성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흔히 말하는 섹시함이죠. 여성이 가장 강하게 생물학적 신호를 드러내는 순간은 혈액순환이 활발해질 때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입술이 도톰해지고 눈가 색이 짙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이성을 끌어당기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를 강조하는 화장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단지 예쁘게 보이고 싶을 뿐인데 실제로는 본능이 선택을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입술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입술은 시각적으로 매우 강한 신호를 주는 부위입니다. 피부톤이 밝은 사람들은 입술이 얇아도 색 대비가 잘 드러나고 피부가 어두운 사람들은 입술이 상대적으로 더 도드라지게 진화해 왔습니다. 요즘에는 입술을 더 도톰하게 만들거나 바르기만 해도 볼륨이 살아나는 립 제품도 많죠. 결국 더 눈에 띄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래서 립스틱 색깔도 파랑이나 초록보다 붉은 계열이 압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도 하나 있습니다. 대학 새내기 시절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아주 독특한 색의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습니다. 마치 생선 비늘처럼 반짝이는 색이었죠. 이상하게 그 색이 계속 눈에 밟혀서 대화에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그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거의 기억이 안 나고 그 립스틱만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 안의 본능이 강하게 반응했던 거죠. 대부분의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색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선택은 생각보다 본능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여성들이 키 큰 남성을 선호하는 것도, 좌우 대칭이 잘 맞는 얼굴에 호감을 느끼는 것도, 특정 시기에 더 노출이 있는 옷을 선택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남성 역시 허리와 골반 비율, 눈동자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이유를 잘 모르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본능이 단지 연애나 외모 선택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정치적 성향, 경제 체제에 대한 선호에도 깊게 작용합니다. 특히 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적 사고에 더 쉽게 끌리는지 그 배경에도 인간의 본능이 크게 작용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루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등장한 시간은 마지막 몇 분에 불과합니다. 인류 대부분의 시간은 수렵과 채집을 하며 집단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뇌와 본능은 그 환경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규모 집단으로 사냥하고 얻은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장 기술도 없고 혼자서 많은 것을 소유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눠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많이 잡았으면 나누고 내일은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식의 일종의 생존 보험이었습니다. 연대감과 평등은 도덕이기 이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또 집단 안에서 지나친 부의 축적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평등이 중요했고 결과의 평등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성장 개념도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더 많이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덜 가지는 제로섬 구조였죠. 그래서 남이 얼마나 가졌는지에 민감했고 비교와 경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본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동 소유, 강한 연대, 편 가르기, 결과의 평등, 그리고 제로섬 사고. 이 모든 요소는 사실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강조하는 가치들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는 사람들의 감정과 직관에 쉽게 와닿습니다. 따뜻해 보이고 공정해 보이고 정의로워 보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 공산주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다 같이 만들고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라는 설명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순수한 시각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의 복잡한 경제 구조와 인간의 욕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쟁, 가격, 인센티브, 효율, 장기적 성장 같은 개념은 공부하지 않으면 체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는 분배 중심의 사고에 끌리고 장기적인 구조보다 당장의 형평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로 느리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어렵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본능이 편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생산성과 풍요를 크게 높였고 시장에서 멀어진 국가들은 빈곤과 침체를 겪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에만 맡겨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것인가? 인간은 본능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사고에 더 쉽게 끌리지만 이성적으로 학습하고 경험을 쌓으면 시장 경제의 장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능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훌륭한 도구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는 그 본능을 넘어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진짜 자유는 무지에서 벗어날 때 시작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본능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